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사업 담당하고 있는 임유성입니다. 7월 25일 에이징랜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TSMC 파트너죠. 디자인 하우스 업체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결국에 이 온디바이스 AI가 조금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요 AI 키워드로 해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온디바이스 AI로 해서 주가가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주가 하락한 이유와 당분간 주가 예상 시나리오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직랜드 이제 요거 사업 보고서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밑에 주요 매출 중에 하나를 좀 보시게 되면은 AI 쪽으로 하는 매출 비중이 4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징랜드에서 보통 NPU 관련된 부분을 설계를 해주죠. NPU 관련된 부분을 설계를 해주면서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결국에 이 NPU라는 부분이 또 이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갤럭시 플립 폴드 6가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를 관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온디바이스 AI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일반 가전제품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이 침체적인 분위기지만 다시 한번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서 반도체 시장이 움직일 때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움직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에이징랜드의 움직임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키워드는 결국에 NPU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엣지향 AI 반도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팹리스 AI 반도체의 가장 핵심 기술인 NPU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관심 가져서 보면 좋을 법한 또 사업 부분은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관련해서 현대차 자동차와 차 반도체 수주전에 참여를 했다라는 뉴스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 착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파운드리로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 쪽을 이용을 못하면 TSMC 쪽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고 이 TSM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 다리를 역할을 하는 에이징랜드의 이 활용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향후에 이 차량용 매출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은 이제 5나노 공정인데 현대 자동차가 5나노 첨단 공정으로 ADAS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적혀져 있고 이 부분은 뭐 생산까지는 못하더라도 설계 부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공정 반도체 개발 자체는 최소 1천억 이상 규모되는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같이 연결되어서 위탁 생산에 진행이 되었을 때 에이징랜드의 관련된 매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 드려서 키워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를 하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차량용 쪽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 주었을 때 향후에 이제 실적 기반이나 반도체 테마로 주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테마성으로도 움직일 때 요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놨다가 같이 움직인지 여부를 파악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또 TSMC가 주가가 하락을 했죠. 거의 6% 가까운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이슈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주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TSMC 쪽으로 해가지고 방위비를 분담을 해라 라는 이슈로 해서 주가가 그때도 한번 크게 많이 빠졌었고요. 이번 주는 이제 테슬라 실적이 이제 또 하락을 마감을 하면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폭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맞으면서 이제 주가가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간 상태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 속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그 하락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작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그래도 한 10% 정도 지난주부터 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특히 좀 하락이 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단 지지선인 심리적인 지지 구간마저도 이탈한 부분이 많은데,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큰 하락세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 앞에 나왔던 저점 부근들의 가격대를 위치를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요 앞에 있던 이 저점을 지켜주는지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에이직랜드도 하단부에 거의 지지 라인이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임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저점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초록색 굵은색 선인 주봉 11선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몇 주째냐면은 이때부터 한번 좀 보자면은 요만큼 이제 한 달이 되겠죠. 4개가. 그 다음에 2달, 그 다음에 3달, 4달, 거의 4개월 이상 정도 지금 주봉 11선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하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는 이 정도 한 보통 3, 4개월 정도면 다시 추세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자, 현재까지 이제 악재가 충분히 많이 나왔고,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상태인데, 11월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변동폭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선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등락폭은 당분간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이제 에이직랜드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테마성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봉 1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에이직랜드를 체크를 하면서 또 핵심 키워드는 온디바이스 AI랑 그 다음에 차량용 쪽으로 계속해서 연관이 되면서 주가 반응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추가적인 내용, 변동폭 있으면 관련된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